동양뉴스TV 주간 한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섭, 서다민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봐야죠. 네. 그동안 안전하다고 믿었던 골프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죠. 네, 경기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골프 모임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직장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인시 동문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는 이미 서울에서만 20명, 다른 시도 확진자를 포함하면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더 발생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국에 다수가 모이는 골프 모임을 했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맹렬한 기세로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 결과 현지 시간 지난 28일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만 6,781명이나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4,470만 명, 사망자는 11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북미, 남미 지역의 감염 확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유럽의 신규 확진자는 25만 명으로 2주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유럽에서는 95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6만 10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지난 24일 하루 동안 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다시 봉쇄 카드를 꺼내든 상황인데요. 미국 역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90만 명, 사망자는 22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런 불편하고 무서운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는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은 BTS, 방탄소년단 소식이라고요. 네, BTS에 관련된 소식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BTS 소식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식입니다. 네, 저도 얼마 전 들었는데요.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죠. 네. 외신들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빅히트 공모주 청약을 앞두고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는 65조 원에 육박했고 청약 증거금도 58조 원이 몰리면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빅히트 주가는 상장 당일 반짝 따상을 기록한 이후 주가가 급락해 대박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실제 상장일 35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한 것에 반해 최근 15만 원대로 추락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도 있다고요? 네,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부 BTS 팬들의 경우 주식은 전혀 모르면서 팬심으로 투자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각종 주식 커뮤니티에서는 휴학하고 등록금까지 올인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투자했다 등 소가리 사연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빅히트 주식 공모가격 결정 기준을 밝혀달라는 청원글도 등장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연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환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사연은 안타깝지만 또 이런 사연을 고운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누리꾼들은 로또 샀는데 당첨 안 됐다고 환불해주냐, 누가 보면 BTS가 사라고 한 줄 알겠다, 빚내서 주식을 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속마음은 일확천금 노렸던 것 아니냐라는 등 질타와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든 투기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요. 큰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들도 보다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판결이 최종으로 결정이 났죠? 네, 몇 년 전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9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결국 또 한 사람의 대통령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네요.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판결 후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참 의미 없는 외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전 대통령은 바로 재수감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는 검찰이 판결 선고 당일 수감을 대비했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예규에 따라 이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오는 12월께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최후가 늘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도 있나요? 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슈가 된 키워드는 주호영 몸수색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된 거죠?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원이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신원을 물어보며 몸수색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불만을 표시하며 발길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호처 업무 지침을 보면 그 오부 요인,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 이런 오부 요인과 당 대표는 몸수색을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면제 대상이 되지만 원내대표는 몸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그러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호처의 몸수색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은 당대표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같이 입장을 할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도 몸수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혼자 입장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경호처의 당연한 뭐 업무겠지만 좀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올가을 들어 두 번째로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11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 7도, 화요일 2도, 수요일 1도까지 내려가겠다고 예보했는데요. 특히 매서운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11월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 등 무서운 녀석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추위에 대비해 휴일에는 두꺼운 옷을 꺼내고 겨울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